자, 그러면 이제 유형별 한자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조개패, 조개패, 재물패. 다 같이 조개패, 재물패. 이 글자가 나오면은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각골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합 쪽에 퍽 벌어지는 이 대합 쪽이 아니에요. 저 조개는 이렇게 하고 오므리고 있는 아주 색깔이 영롱한 조개예요. 그 내부가 보통 조개하고 틀려요. 이건 조개화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개화폐가 언제서부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기원전 3000년부터 화폐로 이제 사용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때 화폐로 쓰인 것이 조개만 화폐로 쓰여 있을까? 그건 아니죠. 금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죽이요. 그 다음에 옷감.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였는데 왜 조개가 화폐로 쓰였을까 하는 얘기요. 왜 이런 것하고 같은 반열에 올랐을까? 첫째요, 가벼워요. 경량이라는 얘기거든. 휴대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딱딱해. 경고성. 그러면 이게 다른 건 그런 게 없나? 그런데 이게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더라. 이것 때문에 화폐로 쓰인 거거든요. 저희가 패로 오는 패할 패, 패배할 패자잖아요. 이상하다. 이 돈과 관계되는 글자라고 분명히 앞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패배하다가 진다가 이건 돈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이 부수가 패부수가 아니라 칠복부수라는 얘기거든. 칠복, 두드릴복, 때릴복 요 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 보자. 요거 보면은 여기다가 막대기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이 조개를 깨트리다. 재물을 없애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라든지 패가망신이라든지 그럴 때 이 패자가 쓰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요게요 성가자야. 오늘 가시했죠? 가시했을 때 이게 성가자야. 이게 앉은 장사 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가자는 어떤 가자하고 똑같은 거 하니 이 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덮으라죠? 네. 덮으라고 아래에 있는 것이 조개패예요. 이게 상품이라 상품을 덮었던 천을 걷어내고 앉아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는 거 하니 농공상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고자로 쓰이는 거거든. 그러면 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요. 상은 장사상자죠. 이게 행상이라는 얘기거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거. 그러면 이건 고는 앉은장사고죠. 그러니까 이거 앉아서 장사하는 거. 그럼 앉아서 장사하는 게 뭐가 있는 건 구멍가게 있죠. 구멍가게도 있지만 좌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공상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소주 가시 때문에 이게 지금 가에서 지금 여기 패가 나오죠. 조개패. 그래서 이 조개패에 관한 글자를 가시성할 때 핵심으로 잡고서 나온다 얘기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는 글자들이 전부 다 조개패하고 관계되는 글자가 나오겠네요. 자, 이건 뭐죠? 다시 살매. 팔매가 아니라 살매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눈목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물망이네요. 네. 요거는 각골문이고 요거는 소전체예요. 그러면은 상품이거든. 그 물건을 사가지고 그물망에 넣는다 그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슈퍼에 가면은 카트에다가 담잖아요.
요게 요 그물망, 근데 요게 그물망이라. 이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살매고 요거는 팔매자예요. 여기서 여기 선비사자인데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고 날출이에요. 날출에다가 여기 살매가 있으니까 산 물건을 내놓아서 되판다 그거거든. 그러면 저희가 이게 매매라고 할 때 요렇게 씁니다. 대부분 다시 매매. 요렇게 매매라고 안 써요. 그러니까 사구 팔구가 아니라 팔구 사구요. 그 매매를 다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팔구 사구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뭐죠? 읽을 독자요. 그러면 읽을 독자는 말씀원에다가 플러스 팔매가 들어갔네. 파는 거는 누가 팔아요? 상인이 팔잖아요.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요. 내 상품이 좋다고 선전합니까? 아유 사세요, 싸요, 사세요.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외치는 소리처럼 선비가 소리내어 글을 읽는다 그 얘기지. 그랬을 때 우리 독서라는 말을 써요. 사자성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쇠기의 경읽기 하면 뭐죠? 우이독경. 그 다음에 낮에는 발 깔고 밤에는 책을 읽어 뭐죠? 예, 주경야독 뭐 이런 거. 그러면 남자는 모름지기에 5수레분의 책을 읽어야 돼. 남아수독 오거서 이런 식으로. 독이 또 독발음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요 글자 무슨 글자죠? 송아지 독. 여기 소가 들어갔으니까 소에다가 팔매라. 큰 소는 성인이 된 소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어느 때만 팔아요? 송아지 때만 팔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소가 성인 소가 아니라 송아지 때 내어 판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자성어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핥을 지자요. 혀로 내 새끼를 핥아준다 그거예요. 다 같이 지독지에. 어미소가 자기 새끼 소를 핥아줘. 그럼 이건 누구의 사랑이에요? 어버이 자식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바라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독지에 지독지정하는 그런 쪽이요. 자, 그러면 삶에서 팔매에서 일걸독에서 송아지 독자에서 독에서 이제 속으로 갑니다. 무슨 속이요? 이을속자요. 무엇이 계속해서 이어졌는고 하니 이 실탈에 이어진 것이 무엇하고 같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그 외침처럼 이거 사세요 하고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외치는 그 소리처럼 이어진다. 그래서 이을속이요. 그러면 이 속자가 들어가는 한자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뭐 계속, 연속, 뭐 지속, 그 다음에 속편. 저 1편 나오고 저 오징어 게임 속편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속자인데 속죄할 속, 저 죄 면제 받을 속, 그런 속으로 돼요. 그러면 요거 돈입니다. 요거 여전히 팔매자거든요. 저 팔 때 돈을 받죠.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처럼 돈을 주고 죄값하고 바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죄라고 할 때 이걸 쓰죠. 저 대속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벌금 내는 거하고 똑같아. 쉽게 생각해서. 요게 짐질부자예요. 요 짐질부자가 요게 사람입니다. 저희 경제활동 누구나 다 해야죠. 이거 하는 것은
내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등에 지고 평생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라고 할 때 이런 글자가 들어요. 이게 짐질부고 빚질부가 있어요. 이거 사람인하고 똑같은. 이게 이는 타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남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재화를 짐진다. 남의 돈을 내가 짐지고 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빚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채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빚질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한다. 질부. 왜 패한다든지 진다든지 뜻이 나올까요? 지금 이거 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빚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긴 삶이에요? 진 삶이에요? 빚지고 산다 그래서 지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패한다 그래서 승부를 가로자고 할 때 이거 씁니다. 승부욕이 강하다 할 때도 이거 쓰죠. 승부는 승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짐질부, 빚질부, 패할부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이게 탐할탐이거든. 탐할탐은 이재금 플러스 이재금 오늘금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무엇만 탐해요? 오로지 돈만 탐해. 이거 수전론이네 완전히. 그래서 탐할탐인데 우리 불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탐진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성낼진자예요. 성낼진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성낼진이에요. 그러면은 성내기는 성내는데 성내는 모양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참진자가 들어갔죠. 진짜 정말로 성내네.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막 부라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성을 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듯이 그냥 큰 소리로 성을 내네. 이게 노이장목이라고 우리 한자 명문어편 찾아보면 재밌어요. 노했는데 눈을 이렇게 있는 대로 이렇게 부라리며 한다는 얘기고, 요건 노이호구라 그래요. 이 호자 무슨 호자죠? 부르짖을 호자요. 그러니까 범이 부르짖는다고요. 범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치면서 부르짖죠. 그 다음에 어리석을 치자가요. 어리석을 치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건 병은 병인데 무슨 병이라? 이 글자가 무슨 글자죠? 다시 의심할 의. 의심병이네. 의심병이 커다란 어리석음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가 그렇게 큰 어리석음이에요? 의처증, 의부증.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거죠. 평생 가요. 의심을 하던 이유가 없는데도 의심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종교에 몸담아 있으면서 신을 믿지 않아.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 한자 공부하면서 계명하면서 의심을 가져. 그러려면 계명을 하지를 말든지. 왜 와가지고 그런 얘기 자꾸, 이거 정말 효력이 있어요? 내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이라. 의심병, 큰 병입니다, 이거. 그런데 어리석을 치자가 또 있어요. 질환은 질환인데 무슨 질환이라? 아는 것이 병됐네? 그럼 아는 것이 병된다는 얘기는 저 식자우환이죠. 글자를 아는 게 우환이 됐어. 그럼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았다는 얘기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모르면서 알면체 하는 것도 이건 커다란 병이라. 그러면 자, 불가에서 탐진치라고 해가지고 진짜를 요글자를 쓰고 진짜를 요거로 쓰고 이거로 안 썼어. 그러면은 왜 이 진짜를 써야 마땅할까요? 아니, 이거는 눈부라림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을 내도 저질로 내는 거지. 아닙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러면 짖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짖는 게 안 무섭다 그래요. 그러면 경내에서 큰 소리 치면 온 절간이 시끄러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또 피해도 줘. 이게 배운 사람이 승질 낼 거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자식들에게 큰 소리 쳐야 돼요. 조곤조곤 따져가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무서워. 이게 부모다운 사람이지. 왜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이 요거를 안 하고 요거를 했겠느냐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큰 병이에요. 요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저희 똑같은 한자를 택한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한자 택함이 그 한자에서 멋진가. 요게 뭐죠? 가난할 빈. 가난할 빈자는 나눌 뿐 플러스 돈이잖아요. 돈을 나 혼자 갖는 것하고 돈을 1,000만 원이 있는데 둘이 갖는 것하고 5 갖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부모 유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려가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잘 아시는 이게 보배부자죠. 집안에 보배가 있네. 그런데 여기 임금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왕이 아니고 뭐예요? 구스록이. 그 다음에 이게 질그릇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개가 있네요. 그럼 요것하고 합치면 다시 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폐옥이 있는데 그 있는 장소가 어디요? 하는 얘기요.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질그릇에 있어. 보석 상자에 담겨 있어.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저희가 보석을 어디 한번 보자고요. 집안의 참 보배는 무엇이 참 보배일까요? 번쩍번쩍 빛나는 자개농이요? 이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내 삶의 참 보배는 뭔가요? 우리 삶에서 보배. 일이죠. 일이 있어야죠. 평생 돈만 벌 줄 아는 사람, 저 돈 벌어놓고 아무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돈 놓고 그대로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이 진짜 내 삶의 참보배 아닌가요? 그러면 자보자고요. 집안에 있는 보물은 없어질 수가 있어. 도둑이 꼭 훔쳐가지 않아도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 머릿속에 든 이 보배는, 보배 단지는 아무도 못 빼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뺐으면 쓸수록 활기가 생기네. 이런 것이 저희 진짜 보배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다시 관원원. 아니 이게 관원이라는 것은 사람은 되는데 인원은 하기도 하고요. 이게 둥그런도 돼요. 그런데 요거 보면 각골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골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뭔고 하니 저 입구에다가 저희 부수할 때 솥정이잖아요. 다시 세발솥정. 세발솥인 큰 솥을 관리하는 관원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요게 각골문인데 소 전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단지 요렇게만 되어 있어. 돈을 관리하는 관원이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관원이 어떤 관원이요? 세무공무원이 가장 무섭지.
그런데 왜 이게 둥그러니냐? 이게 돈이니까 옛날 엽전은 이렇게 둥그렇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가 저희 상평 통보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돈이기 때문에 돈이 엽전이 둥글다 이렇게 간 거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게요, 요게 둘레거든. 둘레가 둥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둘레가 이렇게 둥그런 엽전을 가지고 하는 얘기라. 요거는 뭐죠? 원입니다. 요렇게 했는데 네모가 있잖아요. 방이. 요거는 각이. 이게 둥근 것은 뭐라 그러죠? 하늘이라 그래요. 이게 네모난 것은 뭐죠? 땅이라 그래요. 요렇게 된 건 세모예요. 사람의 품성이 날카로울 예각처럼 뾰족하다는 얘기거든. 이게 뾰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뾰족하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네모 반듯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품행이 방정하다고 할 때 이게 이 네모를 써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을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요. 둥글둥글하게 가진다는 얘기는 보름달처럼 원만하다, 원활하다. 다시 원만, 원활.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완전한 세계로 가서 해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천지인이 사람에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원, 방, 각이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이 기운을 다 받아서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내의 원 속에 이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방각이거든요. 이것도 삼재사상입니다. 그래서 둥그런 원자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네요. 이게 덜 손자죠. 덜 없앤다, 손해본다 그거예요. 그럼 뭐하고 뭐가 합쳤죠? 손수 플러스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일손을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할 때 저거 쓰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조개 꿰어 목 치장할 영. 네, 조개를 엮어가지고 목에다가 장식을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조개 꿰어 목 치장할 영. 그런데 이건 어릴 영자네요. 그런데 조개를 엮어가지고 장식을 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게 어릴 영자거든. 그런데 어리다는 뜻 중에서요, 이게 어린아이 해자가 있어요. 이 어릴 영자에서는 영아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제가 여자아이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남자아이라고 해요. 뭐가 있어서? 아들 자자가 있어서.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왜 저게 어린아이요? 이럴 때 음양오행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수. 자수는 냉수죠. 해수. 온수요. 그러면 음양이 같이 어울린 수가 아주 많아. 이 어린아이가 수가 그렇게 많아. 어느 정도 많으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저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 밟고 가면은 그게 발바닥에 붙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붙잖아요. 딸려와요. 그만큼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해영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이게 뭐라고요?
조개 꿰어 목치장할령 요게요. 어릴령 요게요. 가끈 영자요. 이 가끈이 어떤 공간에 지금 여기요 실은실인데 어린아이가 목에 구슬을 걸을 때 끈을 엮어 가지고 이게 매듯이 맨 갓끈이라고요. 갓을 썼잖아요. 지금 무사들이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앵두나무 앵자입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아이가 아름다운 예쁜 목걸이 했잖아요. 구슬 같은 열매가 열리는 앵도나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앵도라고 할 때 이게 복숭아 도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 이게 저희 앵무새가 여기 어릴 영자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길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짧게 말하는 것처럼 7마디나 9마디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새인 앵무새인데, 앵무새가 주인님 안녕하세요 할 것 8자요. 제 친구가 새 마니어가 있는데요. 새를 굉장히 많이 길러요. 그런데 어떤 앵무새한테는 아침 인사를 욕으로 가르쳐. 그런데 이쪽에 가면 주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제가 여기서 입에 담지는 못해. 무슨 놈? 너 잘 잤니?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우는다 그거요. 어떤 놈은 주인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어떤 놈은 이런 놈 너 잘 잤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요. 어린아이가 치장한 것처럼 예쁜 옷을 입은 앵무새라고 해도 되겠네. 요 귀할귀자요. 귀할귀자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요 위에 있는 것이 이게 양손입니다. 이게 양손이고 저희 이게 흑토를 나타내는 글자잖아요. 흑입니다. 그럼 흑으로 쌓은 제단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이게 흑토자. 그러면 양손에 흑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제단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지 흑이라 하면 생명을 돋우는 귀한 흑이에요. 그럼 제단이라 그러면 신성되는 공것이 다 귀하다 얘기예요. 그런데 소전 체험은 얘기가 좀 틀려져요. 여기 두 손은 마찬가지로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삼택이라고 돼 있어요. 삼택이에요. 돈을 담는 모습이라고요. 그럼 어떤 함에다가 아까 보배보자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 각골문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상자괴. 요게 상자괴 있잖아요. 요게 상자방이거든요. 상자방에다가 귀한 것을 넣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 이게 나무 상자라는 얘기다. 똑같이 상자괴. 요게 무너질 괴자입니다. 이게 지금 왜 무너진다는 뜻이 나올까요? 귀한 것을 무엇이 다 쓸고 가버려요. 그래서 괴멸이라든지 붕괴라든지 위궤양할 때도 이거 써요. 자, 이건 뭔가요? 남길 유자잖아요. 귀한 것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귀한 것을 남기고 간다 그러면은 언제 귀한 것을 남기고 가는 거죠? 죽을 때요. 예. 그래서 유서, 유언, 유산 그럴 때 이 유자 써요.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죽을 때 남기고 가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요, 웰빙 해야죠. 그런데 나 같은 노년이 될 것 같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웰다이를 해야 돼요. 웰다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래야 한이 남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 한 세상 잘 살다 가네, 잘 놀다 가네. 그러면 한이 남아요, 안 남아요? 한이 안 남아요. 그렇게 됐을 때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한 번 숙제하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 다 풀어놓고 가자고요? 아니, 그게 좋잖아요? 아니, 이게 윤회를 하면은 이거 겁나요. 저 같은 경우는 80 넘었으니까요. 앞으로 사는 삶은 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니까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라고 그러면은 나 뭐 하다가 할 일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럴 때 한이 남지 않아요. 네.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수 대회 감사합니다.